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? 책 한 권이 그냥 책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단계를 함께 하면서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같이 성장하고 또 변해갈 수 있다는 생각 말이에요. 오늘 바로 그 놀라운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어떻게 단 한 권의 책이 우리 인생의 진짜 동반자가 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죠. 바로 이 질문.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수수께끼입니다. 아니, 글자는 그대로인데 어떻게 읽는 사람의 삶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을까요?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? 이 미스터리, 그 답을 지금부터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. 그리고 그 여정의 한가운데 바로 이 책, 어린 왕자가 있습니다. 이게 그냥 단순한 동화가 아니에요. 뭐랄까, 평생의 책이라는 개념 자체를 탐구하게 만든 어떤 비밀 초대장 같은 책이죠. 이 책이 한 사람의 인생에서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. 자, 그럼 이 특별한 여정, 그 첫걸음을 띄워볼까요? 한 사람의 인생을 따라가면서 어린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책이 어떻게 그의 곁을 지켰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우리 인생의 단계마다 책엔 정말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. 처음엔 그냥 신나는 모험으로의 문이었다가 어느새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되고 또 길을 알려주는 나침판이 되기도 하죠. 이 5가지 역할을 쭉 따라가면서 한 사람과 책의 관계가 어떻게 깊어지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. 처음 어린 왕자를 만났을 때 이 책은 그저 신나는 모험 이야기였어요. 왕, 사업가, 주정뱅이, 각 행성의 어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뭐랄까 퍼즐 조각처럼 보였죠. 아, 세상은 참 기이한 일들로 가득하구나. 그리고 호기심이야말로 그 세상을 탐험하는 열쇠구나 하는 단순하지만 아주 강력한 교훈을 얻었던 시기입니다.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청소년기에 다시 만난 어린 왕자는요. 이건 뭐 완전히 다른 책이었습니다. 공부, 친구관계,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머릿속에 복잡했던 그때 책 속 인물들이 더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게 된 거죠. 바로 내 안의 모순과 혼란을 비춰주는 거울이 된 겁니다. 바로 이 한 문장, 이 문장이 그 변화의 핵심을 딱 보여줘요. 여우의 이 말이 그 복잡했던 우정과 감정을 이해하는 어떤 비밀 암호처럼 다가온 거죠. 아, 눈에 보이는 건 너머의 진실을 봐야 하는구나. 이 메시지가 비로소 마음 깊숙이 와닿기 시작하는 겁니다. 자, 한번 보세요. 책 속 인물들이 이제 독자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. 별을 그저 소유하려는 사업가의 모습에서 배움의 즐거움은 잊어버린 채 성적과 남들의 인정에만 집착하던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. 책이 나를 비추는 거울 그 자체가 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. 그리고 대학생이 되자 책은 또다시 새로운 역할을 맡았습니다. 이번엔 나침반이었죠.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대체 어떤 길을 가야 할지, 뭘 위해 살아야 할지 고민하던 바로 그 시기에 이 책이 방향을 제시해 준 겁니다. 여우가 말한 길들인다는 게 이제 더 이상 친구 관계에만 한정된 얘기가 아니었어요. 전공 공부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간관계까지 내가 시간과 노력을 쏟아서 관계 맺은 모든 것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의미하는 아주 강력한 은유로 다가왔습니다. 중년이 되어서 배우자와 함께 이 책을 다시 읽었을 때 어린 왕자는 공동의 의미를 발견하게 해주는 창문이 되었어요. 장미는 서로에 대한 애정의 상징이 되었고 길들임이라는 건 함께 져야 할 책임의 무게를 일깨워줬죠. 오직 마음으로만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구절은 외적인 것보다 내면의 가치가 중요해지는 중년의 삶에 정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. 그리고 마침내 노년기에 이르러서 이 책은 가장 심오한 가르침을 줍니다. 어린 왕자가 자기 장미를 돌보는 그 단순한 행위가 바로 우리가 삶에서 쏟는 시간과 정성의 가치를 상징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. 네가 장미에 쏟은 시간이 장미를 특별하게 만든다. 이 문장은 결국 우리 삶의 의미 또한 우리가 무엇에 시간을 썼느냐에 달려있다는 진실을 보여줍니다. 자, 지금까지 한 사람의 인생을 관통하는 책의 여정을 쭉 따라와 봤습니다.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죠? 그런데 이게 그냥 한 개인의 특별한 경험일까요? 아니면 여기엔 우리가 알아야 할 어떤 보편적인 원리가 숨어 있는 걸까요? 그 이론적 비밀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.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 3가지 개념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. 의미의 가변성, 서사적 연속성, 그리고 윤리적 고정점.
이 세 가지가 어떻게 고정된 텍스트가 한 사람의 인생 전체에 걸쳐서 이렇게 역동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설명해 주는 거죠.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? 첫 번째, 의미의 가변성입니다. 이건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예요. 책 자체는 그대로인데 우리가 변하는 거죠. 우리의 경험, 지식, 감정이 바뀌면서 같은 문장을 읽어도 전혀 다른 의미와 감정을 느끼게 되는 바로 그 현상을 말합니다. 다음은 서사적 연속성입니다. 책을 반복해서 읽는 그 행위 자체가 우리 인생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사건, 그러니까 하나의 랜드마크가 되는 겁니다. 10대에 내가 읽었던 책을 40대에 내가 다시 읽으면서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연결하고 내 삶의 연속성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리적 고정점, 이건 말 그대로 평생 책이 우리의 도덕적 나침반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. 인생의 여러 갈림길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책 속의 교훈과 가치가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선택하도록 돕는 어떤 기준점이 되어주는 거예요. 정말 흥미로운 이론이죠.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? 바로 이 섹션이 여러분이 자신만의 평생책이라는 동반자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실용적인 도구 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어떤 책이 과연 평생책이 될 가능성이 높을까? 그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먼저 짚어볼게요. 첫째, 여러 겹의 의미를 가진 풍부함. 둘째,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는 보편성.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번 다시 읽어도 부담 없는 단순함. 이 세 가지입니다.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만의 평생책을 찾을 수 있을까요? 바로 이 7단계의 여정을 따라가 보면 됩니다. 어린 시절의 감동에서 시작해서 인생의 전환점마다 다시 읽고 다른 사람과 의미를 나누고 마침내 다음 세대와 공유하기까지.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책을 읽는 걸 넘어서 한 권의 책과 정말 깊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게 됩니다. 자, 이제 이 모든 여정을 한번 종합해보고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할 궁극적인 깨달음이 과연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. 결국 모든 것은 어린 왕자 속 이 강력한 문장 하나로 귀결됩니다. 의미라는 건 어딘가에서 그냥 발견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간과 관심 그리고 애정을 쏟아 부을 때 비로소 만들어진다는 거죠. 평생 책과의 관계도 바로 그렇습니다.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. 이 접근법은 독서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양에서 질로 전환시킵니다.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권의 책과 얼마나 깊이 있는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내 삶을 성찰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. 저희는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함께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자라나길 기다리고 있는 책은 과연 무엇일까요?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.